자, 오늘의 두 번째 황탑. 오늘은 요 시간엔 주관적인 역대 최악의 오심. 저는 철저하게 제가 본 경기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직접 본 그렇습니다. 경기 위주로. 네. 자, 5위부터 가죠. 램파드의 도둑맞은 골. 이건 미친 적이죠. 그렇죠. 이거 진짜 오늘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명백하게 들어갔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에라도 걸쳤으면 모를까. 멀리서 봐도 보일만 그냥 들어갔어. 네. 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잉글랜드와 독일의 경기였습니다. 자, 잉글랜드가 0대1로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는데 매튜 업튼의 헤더골로 1대2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때 막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반 38분에 박스 바깥쪽에서 혼전 상황이 있었는데 램파드가 공을 딱 잡고 골키퍼 나왔네? 하고 로빙을 딱 때렸습니다. 크로스바 상단 통 때리고 들어갔어요.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냥 아예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회전이 반대쪽으로 먹어가지고 튀어나왔는데 골키퍼 잡았단 말이에요. 램파드 당연히 골인 줄 알았습니다.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주심이 시그널이 없어요. 그리고 파비오 카펠로 당연히. 근데 주심이 시그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노골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역습이 막 진행됐는데 심지어 여기서 추가 실점 내줄 뻔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러다 무너집니다, 그냥 잉글랜드가.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잉글랜드. 이게 동점골이 제대로 골 선언이 됐으면 이 경기의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2대2 됐으면 네, 저는 잉글랜드가 몰라요. 뒤집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네, 결국에는 잉글랜드가 1대4로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주심은 못 본 거에 대해서 판정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면 보지 않은 거 제대로 못 봤는데 판정을 한다? 그거는 거짓 판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들어갔잖아. 이거는 못 봤다고 하기가 사실 좀 민망하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네. 골라인 판독부터 뭐 호크아이 그리고 VAR 다 이런 게 있으니까 다 많죠. 이런 네. 거가 이제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데 거의 제로가 아니라 저는 거의 진짜 없다고 봐야 됩니다. 0이라고 예. 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스포츠도 고도화된 기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골로 인해서 그러니까 VAR이 도입된 배경을 설명할 때 이 골은 거의 항상 단골처럼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다음 4위. 이것도 전설의 골이죠. 네. 유령골. 스테판 키슬링의 유령골입니다. 네. 자, 13-14 시즌 레버쿠젠과 호펜하임전에서 나온 오심인데요. 이 레버쿠젠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후반 25분에 곤살로 카스트로가 코너킥을 찹니다. 그리고 키슬링이 머리를 빵 해요. 그래서 갑자기 골대가 이게 골망이 출렁해요. 그래서 골인가? 했는데 키슬링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골인가 하고 봤는데 옆 그물을 맞고 그게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물망이 찢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흘러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딱 경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막 다 체크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이쪽 보고 막 이렇게 보고 하는데 대충 본 거죠. 그렇지. 쓱 보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이 어떤 이런 오심 사건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보는 경기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분데스리가는 특히 되게 철저하게 체크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키슬링이 일단은 머리를 움켜줬다가 갑자기 동료들이랑 골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존나 웃긴 건 뭐냐면 호펜하임 선수들도 이게 들어간 줄 알고 이게 착각할 만해. 하프라인으로 온 거예요. 할만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호펜하임 이제 벤치 측에서는 야 이거 아니다, 안 이거 골 들어가다.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판정이 내려져서 재개가 돼가지고 그러면 번복 안 되죠. 자, 그래서 호펜하임이 심지어 1대2로 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령골이 없었으면 동점이죠, 이게 그치. 사실. 그래서 이제 독일 축구협회가 이제 호펜하임이 재경기를 요청을 했는데 독일 축구협회는 이 신청을 기각했고 이 사건이 사실 이 정치권에서도 좀 언급이 됐던 게 독일 기독교 민주당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인 안드레아스 비브리처가 자기는 평소 키슬링이 국가대표에 뽑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특색 없는 선수는 자신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 없는 행동을 했다 이런 건가? 제 생각에는 유령골로 인해서 독일 대표팀으로 갈 수 있는 두 다리를 그냥 부러뜨려서 아예 못 가게 됐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의미인 본인의 것 같아요. 기회를 본인이 걷어찼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종류의 얘기를 한 거죠. 네.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오심하면 생각나는 게 그런 것도 많잖아요. 이를테면 뭐 예전에 이제 심판 얘기하면서 했던 뭐 포이스토리라거나 네. 오브레보라거나 그렇죠. 막 그다음에 저는 도르트문트 말라가전 그런 것도 생각이 아, 나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 어떤 경기 전체 그리고 어떤 심판의 포커스를 맞추기 본다는 한 순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뒤집어진다거나 맞습니다. 이런 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3위. 이것도 유명하죠? 네. 퇴장 나가려면 경고는 2장이죠. 네. 근데 경고 3장 받고 퇴장 나간 선수가 있습니다. 자, 2006년 독일 월드컵 호주와 크로아티아의 조별예선이었는데 이 크로아티아의 요시프 시무니치라는 선수가 요시프 시무니치 있습니다. 있었죠. 네. 후반 16분에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경고를 첫 번째 받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45분에 상대 선수랑 몸싸움을 너무 거칠게 벌이다가 경고를 두 번째 받아요. 퇴장이잖아요? 퇴장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저리 타임에 이거 좀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사실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저리 타임에 또 주심한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3장을 딱 받으니까 주심이 나가세요. 나갔어요. 3장면을 받았는데 이 해당 경기를 관장한 주심의 이름이 그레엄 폴이었는데 선수 이름을 잘못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깁스와 누구야? 그 챔버. 그 대리 퇴장. 예. 약간 이제 그렇죠. 대리 퇴장이 맞죠. 네. 그것 마냥 이름을 잘못 적은 거예요. 경고 카드를 이렇게 쓰는데. 이 뒤에 이렇게 뭐 적잖아. 그 이제 이름 적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 사실 주심도 선수 못지않게 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은 분명 없을 건데 주심도 계속 체력 테스트도 보고 받아야 되고. 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잉글랜드 심판들은 좀 저거 테스트 받은 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약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약간 좀 배 나왔어. 좀 불어 계신 분들이 약간 있죠. 푸짐해. 네. 그러니까 잉글랜드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이 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느낌상 저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사람들이 저 새끼들 저건 하나? 제대로? 그럴 수 이런 있죠. 의심을 사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래서 피파 공식 기록을 보면 시무리치가 후반 16분 그리고 인저리 타임에 2차례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기심이 확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대기심의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쟤 2장, 3장째다, 2장째다 해서 퇴장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논란 많았고 이때 욕 무지 먹었습니다. 이거는 정치 싸움까지 먼저. 티에리 앙리. 네. 프랑스를 결국 월드컵으로 보내버린. 그렇죠. 앙리의 손인데. 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경기입니다. 아일랜드가 1차 홈 경기에서 0대0로 졌어요. 근데 문제 사건은 2차전이죠. 프랑스에서 열린 2차전에 터졌습니다. 자, 아일랜드가 전반 33분에 로비킨이 득점을 하면서 리드를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에 1대0 끝났기 때문에 90분 내에 승부를 못 가려서 연장전으로 가게 돼요. 근데 연장 13분에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이 길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바운드가 빵 돼요. 그렇지, 이걸 발로 잡기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앙리가 이렇게 하죠. 왼손으로 이렇게 해요. 툭 칩니다, 이 공을. 그리고 나서 이거 올려주고 갈라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머리로 공을 이렇게 받아 넣었습니다. 그 골이 인정이 되죠. 됐죠. 명백한 핸드볼 파울이었지만 그때 당시 주심이었던 마틴 한손 그대로 득점 인정했고요. 이 아일랜드 선수들 그리고 이때 아일랜드 감독이 트라파토니가 한 성깔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트라파토니는 사실 나이가 굉장히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항의를 했는데 결국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경기 종료에 앙리가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핸드볼 파울이었다. 하지만 나는 심판이 아니다. 그저 플레이를 했을 뿐이고 심판이 이를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 대해서 많은 축구 팬들이 존나 뻔뻔하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야 어쨌든 시인은 하지 않았냐, 그럼 뭐 플레이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실 제가 굳이 따지면 2010년도부터 축구를 그 2000년대보다는 덜 봤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이거는 나중에 뭐 다른 종류의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거는 나는 이제 빨리 취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축구를 다 챙겨보지 못했거든요. 2010년에 몇 살이었죠? 이때가 10년 26. 그럼 되게 좀 빠르게 생각을 했군요. 보통 그때 다 하죠. 대학 4년 그리고 군대 2년. 그렇네요. 네. 제가 너무 놀았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존나 열렬하게 축구를 보고 있었을 때면 어쨌든 내가 사랑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어떻게 얘기했을까? 근데 그렇게 돌려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였어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였어요. 이게 저희가 생각해서 거의 앙리 커리어의 유일한 5점이 아닌가. 굳이 따지자면 최악의 5점이죠. 네.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앙리가 되게 정직하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에요. 네. 승리를 위해서, 골을 위해서는 거친 파울도 하고, 좀 더티하게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선을 많이 넘은 거거든.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정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감을 표시를 했지만 아일랜드의 이 브라이언 코언 총리가 축구 이야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다. 재시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프랑스와 피용 프랑스 국무총리가 아일랜드 정부는 축구 결정에 참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근데 책임 없죠. 저기 피파는 책임이 없다고 공식 재경기를 하려면 사실 200만 명이 문자를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서명하고 네. 그런데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네. 안 한 거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2006년에도 하고 왜? 그 문자 받으셨죠? 받았지. 네. 그런 건 누가 처음에 보내는 거야? 무슨 약간 행운의 편지 마냥 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06년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스위스 이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좀 뭐 논란이 있는 그 판정으로 인해서 이제 16강에 가지 못하고 이천수가 울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정말 극에 달했어요. 그렇죠. 갑자기 그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제 경기에 이제 링크를 보내주면 제 경기 서명을 하면 그럼 제 경기가 된다. 피파에서 제 경기를 하겠다. 근데 진짜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되게 어이없는 얘기잖아요. 건데 그때는 사람들의 감정이 그만큼 이제 고조돼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할 만큼. 네, 맞습니다. 자, 1위를 보기 전에 이 메시 골 얘기 먼저 해보죠. 이건 제가 왜 번호에 스피노프를 뺐냐면 제가 중계했어요. 아 그래? 네, 이 경기 제가 중계했어요. 자, 2017년 11월 27일 발렌시아 메스타에서 열렸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의 경기였는데 메시가 전반 30분에 이 측면에서 패스가 쭉 넘으니까 이걸 다이렉트 슈팅으로 빵 차요. 근데 그때 골키퍼 네투였거든요. 네투가 이걸 이렇게 툭 쳤는데 가랭 사이로 이렇게 퉁 튕겨서 들어갑니다. 네. 근데 공이 라인을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네투가 이걸 걷어냈거든요. 근데 골선은 안 됐어요. 심지어 메시는 이거 득점을 확신하고 관중석으로 막 뛰어가면서 세레모니 막 하고 있는데 이쪽 관중석에서 세레모니 하고 있고 반대쪽 관중석 있는 데서는 발렌시아가 역습을 막 다다다다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발렌시아가 골을 넣을 뻔했어요. 예, 시모네 자자가 골을 넣을 뻔했는데 결국 못 넣었는데 이게 보통 해설을 하다 보면 애매한 상황이나 옵사이드 상황이 있어도 확신에 찬 어투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경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거나 그 상황이 다르게 얘기했을 경우에 그럼 이제 멘트를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해설위원분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확신차게 얘기했다가 그게 아닌 게 나온다면 설사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더라도 그거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요, 라이브는. 근데 제가 이 장면은 이거 100% 오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골라인을 확실히 넘었어. 그러니까 그 램파드 골이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중계하는 경기에서 나온 가장 좀 역대급 오심이 아닌가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는 축구사에 남을 오심이죠. 네. 마라도나 신의 손. 이거는 이 오늘 선정한 모든 골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오심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라이브로 못 본 경기입니다. 네. 자,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잉글랜드 아르헨티나의 경기였는데 후반 6분 피터 실튼 골키퍼의 경합 과정에서 이 마라도나가 왼손을 빵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잉글랜드 선수들이 손에 맞았다고 항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내가 안 넣었고 신의 손이 넣었다. 네. 여기서 그 유명한 핸드 오브 갓이 나옵니다. 네, 신의 손이 나오죠. 네. 이제 당시 부심이었던 보그단 도체프는 이제 이후에 마라도나의 골이 오심이었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두 번째 골이 그 마라도나 원맨쇼 전설의 골이죠. 골이어가지고 네. 이 경기가 정말 뭐가 많았습니다. 신의 손도 나오고 그 전설의 골도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라도나가 여러 가지 때문에 개인 사견입니다. 광적인 팬이 펠레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마라도나의 플레이는 비교적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많죠. 많이 있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보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려운데 네. 저는 마라도나가 평가를 좀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그의 축구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네. 조금은 우리가 좀 약간 다시 평가해서 냉정하게 바라볼 부분이 되게 많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인 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조코비세요?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오늘 콧물이 나죠? 질질 흐르네. 아, 많이 흐르세요? 콧물만 좀 흐르는 거. 그래요?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말씀도 안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사실 이런 거 말고도 마약 관련 이슈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이거 과연 마라도나의 축구 실력은 단연 최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선수의 평가를 이런 어떤 오심에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아마 나는 더 열광적인 팬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광적인 팬들은 더 열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많으니까. 그렇지. 축구 외적으로도. 근데 이게 사견입니다. 네네네.
어떻게 그런 거야 이거? 요기요 주문. 요기요 주문. 뭐지 이게? 자, 앉아보세요. 아, 예. 여기 저 시청자들 해명을 좀 하셔야 아니, 되겠는데. 저 무음으로 해놨는데. 네. 왜? 요교 주문 요기요가 지금 한 40번 나왔거든요. 아, 네네. 지금 요교 주문을 어때 뭐 염력으로 하세요? 아니요.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 뭐지, 저거? 네. 아, 네네. 요교 주문을 어떤 식으로 하시길래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핸드폰에서 요교 주문이 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분명 무음으로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마라도나 얘기를 신의 하면서 손, 예, 네. 요교 주문이 이 영상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축구는 배달 음식이죠. 네. 마곡동추 배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